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제가 이제 서점에 한 번씩 가요.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요즘 뭐 트렌드가 어떤지, 제 책은 이제 매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가는데 서점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영어 좀 책들이 있었어요. 한 권도 아니고 진짜 막 여러 권인데 제가 책을 이제 그래도 좀 꽤 많이 쓴 입장에서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고, 뭐 그게 어떤 책이라고 이게 사실 제목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그래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에 이제 보이는 게 다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출판을 자꾸 하면서 파고 이렇게 어떤 업계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점에서 책을 보고 놀랐던 거는 책이 당연히 좋아서 놀랐던 게 아니라 너무 제가 볼 때는 이제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고, 당연히 영어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끝에 이제 쓰고 싶은 책은 사실은 영어 내신 책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홍공쌤 돈 되는 거 쓰고 싶네? 쓰고 싶어 하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내신 시장이 결국은 맞아요. 돈이 가장 몰려있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죠? 제가 처음에 하고 싶다는 건 제가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의미지만 마지막에 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가장 신중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내신에 사실은 가장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국 영어는 내신을 만나면서부터 사실은 저는 좀 많이 비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충분히 방법을 알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산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그냥 홍콩쌤 뭐 교과서나 이런 거 문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료강의 열면 되지 않냐? 큰일 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유튜브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조그만 마을에서 공부방을 하나 열었어요. 혼공부방 예를 들어서 열고 거기서 제가 아름아름 가르친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쵸? 그냥 제가 뭐 이게 지문 같은 거 따와가지고 타이핑해서 문제 만들고 혹은 문제 이렇게 땡땡 뭐 닷컴 이런 데서 사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거 저작권이 클리어 안 된 게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름아름 하는 거죠. 그냥 출판사도 다 알아요. 어쨌든 유통은 돼야 되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 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유튜브든 뭐든 이렇게 공적인, 유튜브는 공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약간 공인의 성격을 띈 컨텐츠 제공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이런 걸 한다? 이거는 바로 그냥 저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잘못한 게 공공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 클리어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EBS에서도 사실 큰 기업이잖아요. EBS에서도 출판사 거든 막 여러 종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그 출판사 하나하나마다 저작권을 다 클리어하고 돈을 내고 연도 설정하고 어디까지 쓸 수 있나, 강의에서는 되지만 따로 프린트 교환은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선을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 돈을 진짜 많이 벌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근데 서점에서 이런 내신 문제집이 그냥 그게 싹 다 있는 거예요. 출판사별로. 그래서 너무 놀랬죠. 아니, 이 출판사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여기랑 출판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교과서 출판사들이랑 딜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저는 금전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한계 A라는 출판사가 그 교과서를 만든 수많은 출판사한테 그렇게 허락을 다 받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EBS에서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출판사가 그렇게 쫙 다 내놓은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차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2차 충격 그게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제가 보고 와 뭐야 애들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뒷단으로 좀 조사했습니다. 수소문도 하고 출판 쪽에 이게 왜냐면 저한테는 어떻게 그분이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진짜 많거나 아니면 각 출판사마다 어떻게 딜을 잘 했거나 사업적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놀란 가슴을 안고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딱히 이게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공부방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서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나는 왜 몰랐으며 야 이게 출판 관계자들 몇 명한테 물어봐도 딱히 그거에 대해서 속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익명입니다. 익명의 한 모 친한 분이랑 이제 편집 일을 하셨던 분이랑 이제 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내신 책이나 내신 강의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건 진짜 나중에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빌딩을 올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내가 그냥 부담 없이 투자할 만하다. 근데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냥 그걸 다 쓴 것 같더라고. 이게 되나? 싶었더니 뭐 그분 피셜입니다. 그분 피셜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저작권 어기고 그냥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순간 충격이 왔던 거죠. 이게 가능한가? 근데 구조적으로 가능한 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재판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판을 가도 항소라든지 목소리를 계속 내면 시간이 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 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책이 한 1억 원치 정도 수익이 났어. 매출에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뭐 1억 정도가 수익이 예를 들어 그 출판사에서 나면 그 재판해가지고 이제 그 1억을 다 갖고 가라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한정적 배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몇 %만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피셜. 그러면 가령 1억을 벌었다고 해도 배상을 30%만 하라라고 하면 3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천이 남는 거잖아요. 그거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깡다구죠. 깡다구로 그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 이제 그분 피셜을 듣고는 대충 구조가 이해가 됐죠. 제가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몇 분들 더 물어보니까 비슷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거죠. 참, 나는 돈 벌어서 진짜 많이 번 다음에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좀 허탈하더라고요. 이미 그런 것들 법을 좀 그쵸 건너뛰면서 버티면서 그냥 몇 대 맞으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아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런 정황 돌아가는 것들을 아니까 더더욱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투명하게 실제로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불법이고 명백히 잘못된 거니까. 여튼 이게 저도 이제 출판을 직접 하고 교재를 계속 쓰다 보니까 가르칠 때보다 더 넓고 깊게 이제 보이게 되면서 이러한 좀 저작권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아마 또 어떤 분도 계시겠죠. 그냥 시원하게 책 이름 알려줘라. 혼자만 알고 있냐? 이거 아니에요 라고 댓글에 또 남길 수도 있는데 머리가 복잡해지죠. 저는 제 책 쓰는 거이면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거 알고 있으니 오늘 머리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요 정도 제가 그냥 전달을 했다 정도로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 의식이 더 깨어있는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잘 알 거예요. 딱 보면 이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참 양심 있게 살아가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데 또 되게 어려운 사람도 있네요. 저는 묵묵히 양심적으로 투명하게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물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깨어있는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홍콩 구차